얼마 전 예일대학이 이끄는 연구팀은 기존의 초전도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초전도 현상인 전자적 네마틱 변동으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네이처 피직스 저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초전도 현상이란 전류가 저항 없이 물질을 통과하는 놀라운 물리적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면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소모가 되는데요. 초전도체에는 이런 에너지 손실이 제로가 되죠. 문제는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기는 전자의 운동에너지이며 아무리 완벽한 도체라고 해도 자유전자가 이동할 때 아무런 물리적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하지만 1950년대에 BCS 이론을 통해서 초전도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전자는 물질 내부의 원자 격자를 통과할 때 진동을 유발해서 두 개의 전자가 약하게 결합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걸 쿠퍼쌍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이동할 때 방해를 받는 이유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쿠퍼쌍의 전자는 이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거의 교란되지 않아서 저항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초전도 현상을 완벽히 설명할 것 같았던 BCS 이론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BCS 이론으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온도라는 것은 분자의 운동에너지이고, 온도가 높으면 아무리 쿠퍼쌍을 형성한 전자라고 해도 양성자의 교란을 받아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르지만 보통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영하 마이너스 238도 이하의 온도에서만 초전도 현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7년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리는 섭씨 마이너스 180도의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가지는 YBCO가 발견이 되었고, 이후에 발견되는 고온 초전도체들의 원리를 설명할 이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초전도 현상의 원리는 난제로 남아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예일대학이 이끄는 연구팀은 기존의 초전도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초전도 현상인 전자적 네마틱 변동으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네이처 피직스 저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전자들은 동일한 전하를 가지므로 전자기력에 의해서 서로를 밀어내는 쿨롱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상식일 텐데요. 네마틱 현상은 특정 온도나 압력에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회전 대칭이 깨지면서 전자가 특정 방향으로 이동을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예전부터 과학자들은 영하 238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고온 초전도체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기반해서 나타나는 네마틱 현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일대학교 연구팀은 철 셀레늄 결정에 유황을 섞은 물질에서 네마틱 변동으로 인해 초전도성이 발생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주사 터미널 현미경이라 불리는 원자 수준에서 전자의 이미지를 촬영 가능한 최첨단 장비의 발전 덕분입니다. 인류는 최근에 들어서야 원자 수준의 물체를 직접 이미지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 쉽지는 않지만 STM으로 오랜 시간 관측하면 전자의 이동 패턴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철 셀레늄 결정을 STM으로 장시간 관찰한 결과 네마틱 변동으로 초전도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동안 의심만 했던 영하 238도보다 높은 고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가 네마틱 변동으로 생기는 초전도 갭이라는 증거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번 발견이 놀라운 이유는 기존의 BCS 이론으로 발생하는 초전도 현상은 쿠퍼쌍이라는 한계 때문에 조금만 높은 온도, 그러니까 원자가 격렬히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온은 결국 이처럼 원자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BCS 이론으로 달성하는 초전도체는 영하 238도가 한계라는 것이죠. 반면에 네마틱 초전도는 물론 온도가 낮을수록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유리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론상 더 높은 온도, 심지어 상온 상압에 가까운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마틱 현상 자체도 온도가 낮을수록 유리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도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번의 발견은 STM 장비의 측정 성능 한계 때문에 절대 영도 근처까지 냉각시킨 상태에서 관측을 진행한 것이지만, 확실한 건 네마틱 변동으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고, 네마틱 현상은 BCS 이론에 비해서 높은 온도의 초전도체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용화돼서 널리 사용 중인 영하 180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고온 초전도체인 YBCO 초전도체의 원리가 네마틱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되었던 상황이므로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되면 확실해지겠지만, 난제였던 초전도 현상의 비밀이 거의 풀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간혹 가다가 영하 238도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초전도체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초전도 현상이 저온 물리학 연구팀에 의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의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절대 영도인 영하 272도 근처가 되면 매우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는데, 초전도 현상도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이런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온 물리학자들은 영하 268도에서 어떤 현상이 발견되어도 아니 그렇게 뜨거운 온도에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하 238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발견된 초전도 현상은 매우 뜨거운 온도의 초전도 현상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영하 238도보다 높으면 고온 초전도체가 되었던 것인데, BCS 이론은 저온 물리학의 영역이지만 네마틱 변동으로 초전도 현상이 생긴다는 게 입증이 된 이상, 이제 초전도 현상은 저온에서 일어나는 저온 물리학의 영역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최첨단 장비인 STM을 활용했다고 해도 절대 영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원자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서 연구팀은 절대 온도로 냉각을 하고 네마틱 변동으로 초전도 갭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일대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네마틱 현상으로 초전도 현상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찾아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온도의 초전도 물질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